네, 광복절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제목은 광복절, 독립군이 돌아왔냐, 공산 세력이 돌아왔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도발적이죠. 부제는 홍봉도의 귀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입니다. 또 하나의 부제는 문재인 세력은 어떻게 자유민주 세력을 흔드는가, 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서울 시내 81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서 전광훈 목사 측이 하겠다는 행사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 이승만 광장 나가는 데죠. 출입구를 폐쇄를 했고요. 오후에는 광화문역, 시청역 1호선, 2호선 2개, 경복궁역 등 4개 역사의 지하철에서 기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버스들도 우회시켜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문화역 서울 284에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역 서울 284가 어디냐? 옛날 서울역입니다. 옛날 서울역. KTX역 오른쪽에 있는 거. 일제 때 세운 그 역입니다. 이게 우리 사적 284호라 문화역 서울 284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옛 서울역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상당히 평이하고 자화자찬인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가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은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거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연설한 게 아니라 8월 13일 김구선생 기념관인 백반기념관에서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이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지금 보수 야당을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초대 내각에서 독립운동가를 하나씩 제거해서 친일파 내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 또 4.19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 정말 문재인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원웅 씨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마 이걸 오늘 얘기했으면 뭐가 하나 날아갔을 것 같으니까 미리 녹화를 해서 녹화로 틀어주고 자기는 단상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별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세력, 친일 교과서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치자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라고 지금 김원웅 씨 얘기했죠. 이 사람이 참 엉터리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통화를 당긴 참된 애국의 기도이다. 참된 애국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헛짓이지. 체대와 안양시장 이런 짓을 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안양전역에 태극기 4,500개와 안양중앙공원 둘레길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 한반도비 55개를 한시적으로 개항했다. 광복절이면 대한민국 태극기를 개항해야지 왜 한반도기를 개항합니까? 최대화 안양시장. 이런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는 헌법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반도기를 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6.15 선언이 김대중이 하고 김정일이 했던 6.15 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우리한테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죠. 이게 자기네는 옳은 줄 알아요. 참으로 헌법 위반자들입니다. 이 동영상 봐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었습니다. 시그너스, 우리 공군에서 도입한 수송기이자 급유기이죠. 이 비행기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실어가지고 공군 성남기지로 가져왔습니다. 이 훌륭한 성남기지를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자고 한 게 이재명이다. 누구지? 이낙연 씨죠. 아,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또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멘트를 보게 되면 애국심이 뭉클뭉클 솟아오를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봐주십시오.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내일부터 16, 17일 동안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을 국빈 방문 초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교역국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무 진척이 없는 신북방 정책하고 있죠. 핵심 협력국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핵심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협조했기 때문에 모신 거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떠들고 있어요. 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예 국민 추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유해를 임시 이렇게 안치합니다. 이렇게 땅을 파놓고 한 다음에 이제 묘역을 만들려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묘역 만들기 전에 임시 감회장합니다. 그 사이에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또 온라인 추모 공간도 운영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황기철 보훈처장이 대통령 특별 사절단장으로 공군의 급유 수송기 시그너스를 타고 가서 직접 유해를 싣고 성남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김원웅 씨가 얼마나 식견이 짧은 사람인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드는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훈처에서 만든 홍범도 장군 이번에 송환하는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홍범도 장군 허리에 차 있는 권총집, 권총띠라 그럴까요? 권총집을 잘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레닌이 준 겁니다. 레닌. 공산주의의 우두머리인 레닌. 1922년 2월 모스크바에 홍범도 씨가 갔을 때 레닌이 금화로 100루블을 주고 군복 한 벌을 주고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주고 권총집을 줬습니다. 그걸 받고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럼 홍범도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섰던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홍범도의 권총은 레닌이 줬다는 권총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 권총집은 전해져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선생, 처음에는 상당히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 후인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포수들, 사냥꾼들이죠.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고요. 거기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1919년 북한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조직해서 우두머리가 돼갖고 국내 진공작전을 합니다. 1910년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가거나 또는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군을 치는 공격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일본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거기 설치는 조선 군인들 잡으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나라가 살짝 일본이 싫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죠.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6월 군무도독부 및 국민의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중국 왕청원 봉오동, 왕청현이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 길림성에 가시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잖아요. 그 부근에 가면은 왕청현이 있습니다. 백두산 부근입니다. 거기 봉오동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서 일본군 일개대대와 싸워서 이겼답니다. 우리 쪽은 선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 측 기록 보게 되면 별 피해 없고 오히려 조선 독립군이 더 패전한 걸로 되어 있죠. 봉오동 전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6월에는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살리 전투를 했다. 우리 쪽에서는 큰 승리다, 대첩이다 그러는데 역시 일본군 기록에는 큰 피해 없고 오히려 이 전투에서 조선 독립군들이 패배해서
더 세력이 약해져서 한 곳으로 러시아로 밀려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 기록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객관적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워낙 일본군하고 싸운 게 없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전투에서, 큰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부닥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강력히 이제 조선인들을 탄압하죠. 이 조선군 독립군 부대들이 조선인촌에 있으니까 조선인촌을 일본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베트콩들이 월남 사람 사이에 있으니까 월남인 촌에 수색을 하다가 미국이 이제 미라이촌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도사변이, 참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독립군들이 러시아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스보보드니, 어제 말씀드렸던 스보보드니는 러시아 말로 자유로운,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게 흑룡강 아무르강에 있기 때문에 흑하라고도 하고요. 네, 흑하 자유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보보드니를 갔는데 거기에서 흑하 사변이 일어나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0년이 지난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조구라고 하는 역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걸 핑계로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해서 청나라의 영토인, 중국의 영토인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를 세워주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산 세력인, 그때 이미 공산 세력이죠. 소련을 위협하니까 소련이 겁을 먹습니다. 소련 땅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조선은 이미 일본에 합병돼 있죠. 그러면 그 조선인 사회에 일본인 스파이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고 조선인들이 일본에 협력할 수도 있으니까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 30만 명인가를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이 기차에 태워갖고 37년이죠. 중앙아시아에 확 뿌립니다. 아, 다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 386들은 찍소리 안 합니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에 뿌려진 사람들이 살아남아갖고 지금 고려인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말 거의 다 잊었죠. 워낙 현지화를 해야만 중앙아시아인들하고 섞여 살아야 됐으니까. 네. 그때 홍범도 씨도 37년에 연해주에 있다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뿌려집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가 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간도가 뭡니까? 이 사이섬이잖아요. 두만강하고 송화강이 북쪽으로 흐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경북도 북쪽에 있는 만주 땅입니다. 그리고 북간도, 서간도는 압록강하고 송화강 사이니까 평안북도 이북에 있는 남만주 지역을 서간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쪽은 길림성, 이쪽은 요령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주 세력은 단군을 모셨던 대종교, 동학 세력인 천도교, 그다음에 천주교, 기독교가 좀 있었고 불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종교 세력이 상당히 강했죠. 1920년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를 합니다. 이때 일본군이 제법 크게 조선군하고 부닥쳤기 때문에 조선인 촌에 숨어있는 독립군을 잡는다고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독립군 세력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흑룡강성으로 올라가서 밀산시라고 하는 데에서 겨울을 납니다. 이때 이제 독립군 세력이 10개가 모이는데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회 등등 10개가 모입니다. 이걸 묶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그때 총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배포 서일입니다. 대전교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재가 홍범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대한독립군단은 2개 여단 규모였어요. 여단 밑에는, 각각 여단 밑에는 3개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는 3개 중대, 그 밑에는 3개 소대가 있어서 1개 여단은 27개 소대로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작은 규모죠. 총 병력은 2개 여단 합쳐서 3,500명 정도. 지금 따지면은 한 1개 연대 규모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으로서 일본과 싸우자, 독립해보자, 싸우자 하는 무장투쟁 세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밀산시에 모여 있다가 또 일본군의 압박을 받으니까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는 어떤 사정이냐? 1920년, 21년 상황인데 1917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 황제를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나라에서 공산혁명을 해라. 그리고 그런 나라끼리 하나 뭉쳐서 거대한 공산 세력을 만들자. 그게 소련이 되는 거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각 공산혁명을 한 나라들이 뭉쳐서 소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인들도 공산당을 만들어서 공산 세력을 정부를 만들어서 뭐 붙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소련에 붙으면은 소련의 예속국이 되는 거고 러시아 공산당에 붙으면 러시아 연방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예속국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연방 밑에 또 주가 있고 또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 공산당에 붙으면은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인 공산당 세력이 소련에 참여하면 소련이 12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러시아 연방에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 연방은 15개 성이던가요? 뭐 거기에 그다음에 러시아 지방에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예속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국가 통합 방법입니다. 이 국가 통합할 때 전쟁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념이 갖다가서 뭉치는데 국가 머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단에 못 들어가고 작은 단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작은 속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산 세력은 제국주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조선인 공산당 세력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상하이파고 하나가 이르크축구파입니다. 상하이파는 이동희 씨가 이끌었는데 이동희 씨는 원래 상해 임시정부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동희가 이끄는 세력은 이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르크축구파는 소련 공산당이 아닌 러시아 공산당에서 또 그 이르크축구라고 하는 지역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르크축구가 스보보드니에 가깝습니다. 이 두 공산 세력이 나중에 이 대한독립군단이 스보보드니로 들어오니까 그걸 지배하려고 쌈질을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러시아는. 근데 그때 17년에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지만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백군이고 공산 세력은 적군입니다. 적군하고 백군이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그때 반공이었기 때문에 백군을 지원합니다. 그런 일본을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가 된 소련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조선 독립군을 치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밀산시로 갔다가 러시아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스보보드니로 들어가는 거죠. 스보보드니가 이제 우리말로는 자유시가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오니까 공산 세력이 받아갖고 야 너희 백군하고 싸워달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린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야? 일본하고 싸우러 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 공산 세력들이 대한 독립군단을 포위해갖고 무장해제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결국은 소련 공산당 군대로 편입시켜버린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고 테러투쟁을 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세력, 순수 투쟁 세력들은 만주에 모여있다가 일본군한테 밀려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무력으로 제압해갖고 공산 세력에 편입시킨 게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한 독립군단이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될 때 이 와해시키고 나서 다시 조직을 만들 때 그 리더를 누구한테 시키냐? 그게 홍범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레닌을 만나서 $100 금화를 받고 100루블을 받고 권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배포 서일 장군은 내가 속았구나 해갖고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난 다음에 밀산으로 빠져나와서 자살을 하고요. 김자진 장군은 공산주의자는 못 믿는다고 빠져났기 때문에 공산 세력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 대한 독립운동 투쟁 세력이 전멸당하는 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그전까지는 잘 싸웠지만 거기 가서는 공산 세력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을 이끌게 되는 거죠. 고려혁명군인가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은 소련의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홍범도하고 고려인들을 일본하고 대립이 자심해지자 조선인들이 일본인 밀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탈린이 1937년에 기차를 태워갖고 전부 다 중앙아시아 끌고 가서 30만 명을 뿌려버립니다. 많이 죽었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고려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범도도 그때 뿌려졌습니다. 홍범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치적 지주가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선생의 큰 공은 봉오동 전투를 했다는 거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고 큰 실수는 공산 세력한테 협조했다는 겁니다. 김좌진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김좌진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들을 더 우대했던 건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안 갔기 때문이거든요. 홍범도 선생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 세력 갔다는 것 때문에 건국훈장을 주는 것도 늦었고요. 유해 봉안도 늦었던 겁니다. 그럼 근데 이게 그 순수 민족 계열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우리가 다 거의 모셔올 분들 다 모셔왔어요. 어려운 분만 못 모셔왔습니다. 공산 세력은 6.25 전쟁을 해서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오는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게 386들이 말하는 민족 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만으로 보게 되면 좌가 우가 뭐가 중요해 그러지만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고 지금도 북핵의 위협을 당한다는 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민족이 우선한다고 보니까 계속 한반도길을 거는 안양시청 시장 같은 사람, 김원호이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황기철 씨는 해군 참모총장 지내지 않았나요? 저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국사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세군의 가문이설에 속아 자유시로 이동하였고 대한독립군단이죠. 적세군을 도와 내전에 참전하였다. 내전은 러시아 내전, 적군하고 백군이 싸움. 그러나 적세군은 내전에 승리한 후 독립군의 무장을 강제로 해제하라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공격함으로써 무수한 사상자를 낸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야기하였다. 네. 그리고 나서 굴복한 우리 대한독립군단 세력을 고려혁명군인가로 재조직했을 때 그 리더를 한 게 홍범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잘했다고 레닌이 권총을 주고 돈을 줬던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도 스탈린 때 홍범도를 포함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 뿌렸습니다. 또 이용당한 거죠. 근데 홍범도 장군은 천만다행인 게 1943년대에 카자흐스탄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참 우리가 더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소련의 사주로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때문에 62년도에 건국훈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해까지는 안 모셔왔던 건데 이번에 똥86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나라인데 그거보다가도 김일성인가요?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가 했던 6.15 공동선언이 우위에 있다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안 걸고 한반도길을 거는 이런 의식이 나오고 독립운동만 하면 되지 좌파 우파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번창을 하면 좋은데 자유민주주의가 흐트러지면서 인민민주주의가 번창하는 겁니다. 김원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걸 앞장서서 나오면서 뭐예요? 박정희 반독자 세력, 이승만이 무슨 친일입니까? 그리고 살인정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문재인 씨는 뒤로 빠져서 흐뭇하게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광훈 씨가 시위하려고 시위할 의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서울시장을 철통같이 막았던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러한 독재 정권의 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있죠. 이러면서도 수사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주신 것마다 감사한데 이게 바로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 것인지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민족주의 좋고 독립운동 다 좋습니다. 반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발이냐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적과 손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제가 광주 문제를 쭉 보면서 광주의 사람들의 가장 실수는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사파와 손을 잡습니까? 여기서부터 광주가 어긋난 겁니다. 차라리 굶어 죽지. 응? 대한민국 독립을 하긴 해야죠. 근데 어떻게 공산 세력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김일성한테 붙고 나서 그렇게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김일성주의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기서 섰기 때문에 자꾸 문재인 씨는 바로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가 민족주의 세력에다 홍보해서 재집권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386이 바로 이걸 노리고 이걸 토대로 다음 대선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홍범도의 귀환이 마냥 반갑지만 않다. 저도 이분의 독립운동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냥 반갑지 않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 보고 진실을 얘기해달라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불편한 게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